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5월 28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브라이트바트에서 전했습니다. 팍스뉴스의 샨 해너티와의 인터뷰에서 란 디산티 주지사는 언론이 뉴욕보다 플로리다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였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트럼프를 해치고 주지사의 본인을 해코지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플로리다가 아주 흥미로워지고 있으며 최근에 플로리다로 이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블루스테이트의 락다운으로 인하여 민주당 주도의 주들이 재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지사는 뉴욕이 플로리다보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범죄율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링컨데이 만찬에서 공화당원들에게 란 디산티 주지사는 지난해와 같은 실패한 공화당원이 되어서는 아니라며 우리는 지금 막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게이트웨이 펀디스의 독점으로 나온 보도입니다. 스티브 배너의 원룸의 공동 진행자인 잭 맥시가 폭로한 녹음 테이프에 의하면 현 워싱턴 DC 시장인 메론 베리와 함께 헌터 바이든이 해서는 안 될 약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조지타운 대학 2년 재학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녹음 파일에 의하여 밝혀졌다고 하였습니다. 이 파일은 FBI가 지금 증거물로 압수하고 있는 헌터 바이든이 수리를 의뢰하였던 바로 그 노트북 하드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당시 헌터 바이든 아버지인 조 바이든은 범죄 및 마약소위원회 의장으로 의회에서 활약을 하며 연방 코케인 선고법을 100대 1로 통과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좌파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조차도 이 코카인 선고법이 흑인을 처벌하기 위한 인종적으로 편향된 법이라는 것을 알고 비난을 하였던 것입니다. 즉 해서는 안 될 약과 코카인의 형별 격차를 만들어 DC 정치권의 아버지를 두고 있는 백인 부잣집 아들들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흑인 성직자들은 코카인을 새로운 형태의 대량 학살이라고 하며 뉴욕, 워싱턴 등에서 1980년대 후반에 대량 항의 시위가 벌어졌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 44세의 조 바이든은 민주당 상원 의원으로서 이 법안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후에 법안에서 그의 눈에 띄지 않았던 세부 조항들은 기록상 가장 인종적으로 기울어진 법률 정책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즉 덩어리 형태를 가루 형태보다 훨씬 나쁘게 취급하고 미국 흑인들을 불균형하게 처벌하게 하였던 규칙입니다. 2019년 워싱턴 포스트의 앨리스 바이백 기자가 후기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간의 조 바이든의 정책이나 정치 행보를 보면 인종차별주의자가 분명한데 현재 BLM이나 안티파가 조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 아이러니합니다. 광산노조원들의 배신감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광부들은 조 바이든이 중요 광물 및 히토류 개발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중국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의 주 원료입니다. 미국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를 위하여 많은 기업들을 해외로부터 불러들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원료는 중국 관세 장벽을 낮추고 세계적으로 광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중국만 이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며 2019년 미국이 다시 한번 중요한 광물 부분의 선두주자가 될 청사진을 제시하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한편 작년 선거 캠페인에서 조 바이든은 미국 자체 내에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원료를 조달할 필요성을 표명하며 미국 광산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광산을 활성화하지 않는 정책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콜로라도 공화당 의원인 로렌 보발트 의원은 지난주 하원 천연자원위원회에서 극좌 민주당들이 우리의 광물 채굴을 막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조 바이든 정책에 민주당원들조차도 다가오는 202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측에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 전에 아리조나 구리광산 노조인 유나이티드 어소시에이션 로컬 469 노조의 노조원들과 엑셀 파이프 노조 전 미 노조협회가 전격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으나 이번에 토사구팽을 당한 것 때문에 민주당이 불리해지고 있다고 염려를 나타냈습니다. 웨스턴 저널에서 전하였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 매체는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뉴스 에이전시로부터 수백만 부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차이나 데일리가 법무부에 제출한 공개 양식에 따르면 타임, LA 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포럼 팔러시 광고 캠페인에 160만 불 이상을 지불했으며 시카고 트리뷴은 휴스턴 크로니클을 포함하여 다른 100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지난 6개월간의 중국 공산당의 미국 출판물에 대한 장기적인 지출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190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데이컬러 뉴스 파운데이션에서 보도하였습니다. 최근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는 LA 타임즈가 27만 2천 달러의 광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조나단 하시드는 중국 공산당은 서구 사회와 서구 언론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며 그들은 서양의 미디어가 중국처럼 보이는 것으로 착각하여 지시에 의한 출판물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것은 언론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라고 하며 언론의 신뢰성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나빠지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오프라인 약국 출범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처방약을 작년 11월부터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인사이더지 보도에 의하면 이 약국은 아마존 소유의 홀푸드 식품 체인점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타겟이나 월마트와 같은 형태로 약국 출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된 아마존은 소매, 기술 등 여러가지 산업에 돌풍을 일으켰으며 이제는 오프라인 약국으로 그 영역을 넓힘으로 미국의 3대 약국 체인점인 CVS, 월그린, 라이에이드를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약국 소매 체인점들은 수요일 한때 1 내지 3%의 주가 하락을 겪었습니다. 하다하다 이제 동네 약국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버세요. 브라이트바트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애플에 따라서 테슬라 자동차도 결국은 중국의 무릎을 꿇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논란이 되어왔던 중국 내 군수산업 기지에는 테슬라 자동차가 스파이 활동을 한다고 출입 금지를 시켜오며 불매운동을 벌였던 중국에 대하여 결국은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하여 그 타결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타결점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내에서 주행되고 있는 모든 테슬라 자동차의 개인정보와 주행정보에 대한 일반 정보를 미국 허브 본부에다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새로운 허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별도로 보관하기로 하였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 공산당 압력에 굴복을 한 것입니다. 돈이 우선인 것인지 애플에 이어 테슬라까지도 이렇게 중국 공산당의 압력에 굴복을 하고 만 것입니다. 행정부가 약해지니 일반 기업들이 이렇게 몸살을 앓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 뭐 타이밍